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을 통해서 얻은 행복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약 7월 달만 되면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직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각처에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해외여행에 대한 대리만족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행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한갑을 기념해서 남미 여행을 갔을 때 그때 필요한 꿀팁 4가지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안전과 건강 챙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갑기념 남미 여행 가기 팁으로 여행 계획 세우기와 여행 코스 짜기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말 남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과 건강 챙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그 남미 지역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미 지역은 영어로만 언어 소통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웬만한 유럽이나 미국 다른 나라에 가면은 영어로 되게 언어 소통이 되는데 이 지역은 언어를 언어를 영어로 쓰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 언어로 소통이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고산병이 오래된다는 겁니다. 안데스 산맥 지역의 고산지대, 특히 페루와 볼리비아 지역에는 고산 지역이 많아서 고산병에 되게 이제 그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고산병에 걸리게 되면은 식욕이 저하되고 체력을 상실해서 여행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미 지역은 이 황열병 등 이런 지역의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우려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맥도 있고 어떤 아마존강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숲풀 지역도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라들이 그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교통수단이 많이 미흡합니다. 이런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강도나 소매치기 등 범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항도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또 이제 화폐 단위와 환율, 또 물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전을 해서 다녀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구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와는 정말 계절이라든가 시간대가 완전 반대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남미 쪽에 요즘 그 치안이 불안하다는 텔레비에 나온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남미 여행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혼자 훌쩍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중남미 여행의 걸림돌, 거리가 멀고 직항 노선이 드물다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치안이 불안하다는 점일 텐데요. 김정성 연사님, 과테말라의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은 멕시코, 벨리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6개 주, 22개 도시입니다. 이 6개 주는 지난 9월 3일 마약 밀매 조직이 마약 단속 작전 수행 중이던 과테말라 해병대를 습격, 3명의 해병대원이 사망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계엄령이 종료되는 기간은 오는 11월 3일까지이나 추가로 연장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엄령 선포 기간에는 이 지역으로의 육로이동은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야간 통행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정원 사무관님, 중남미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떤가요? 혼란스럽기는 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해산 조치로 연일 시위가 한창인데요. 총선으로 새 의회가 재개될 때까지 몇 달간 소요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치안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은 현재 사실상 적색경보 3단계로 철수권고 지역인데요. 특히 수도 카라카스와 일부 지역은 철수 권고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여행하실 때는 무엇보다 혼자 단독으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성 혼자인 경우 낯선 사람의 과도한 친절은 늘 경계하시고 동선을 가족에게 알리십시오. 네, 이러한 점을 이제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남미 여행을 갔을 때
여행 코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순서로 해서 주로 5개국을 방문하는 그런 루트를 저희들이 이제 다녀왔는데요. 추천드리는 코스는 특히 이제 중남미라든가 남미 중에서도 북쪽의 나라들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페루 이남,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이러한 5개국을 되게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루트로 다니는 남미 여행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안전 및 건강 챙기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미 나라들은 국경 통과 시에 출입국 수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국경 안내소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복잡하지는 않지만 고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독특한 문화와 생활상들이 다른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알고 가면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남미 국가들의 그 언어 사용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요. 주 언어가 이제 되게 수표현어인데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 특히 남미의 서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죠.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스페인어를 쓰면서도 토속어를 같이 쓰는 나라들은 페루는 이제 케추아라는 잉카 제국의 언어를 쓰고요. 파라과이는 과라니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기타 언어로 포르투갈어,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이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영어를 주 언어로 쓰는 나라는 기아나 한 1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이 다양한 언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만은 소통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영어를 어떤 관광업이나 어떤 여행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영어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 외에는 영어 소통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는 어느 정도 영어 소통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알티플라노 고원지대 같은 경우는 쿠스코를 비롯해서 티티카카오, 라파스, 우유니 사막 등 페루, 볼리비아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전부 이제 2,500m가 넘는 고지대다 보니까 고산병에 걸릴 위험이 꼭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산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꿀팁은 제가 지난번 그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반드시 고산지대에서는 천천히 걸어가고 달리거나 뛰지 않는다. 산소의 부족 현상에서 생기는 고산병이기 때문에 산소 소비를 가능하면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온을 빼앗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체온을 빼앗긴다는 그래서 목욕을 따뜻한 물에 한다든가 음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체온을 뺏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고산병 예방약이나 치료약을 먹어서 예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어떤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면 산소 캔이나 산소 호흡기를 이용해서 산소를 보충해서 고산병을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미 지역은 황열병 등에 대한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은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볼리비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황열병 예방 접종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이 황열병은 대개 모기에서 전파되는 아르보 바이러스에서 전파되는데요. 특히 남미의 북중부 지역, 즉 페루 이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그 지역에 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방 백신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을 받으려면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가 각 지방 검역소 등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은 먼저 하는 게 좋고요.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 접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풍토병이나 전염병 등의 예방을 철저히 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라든가 댕기열 같은 유행성 질병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각 나라별로 어떤 질병들이 지금 퍼지고 있고 어떤 전염병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미 교통수단의 실태를 보면은 먼저 이제 지상교통수단입니다. 오른쪽에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남미 대륙은 지형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서쪽은 남북으로 길게 안데스 산맥이 뻗어 있고요. 또 이제 중앙 부분에는 알티플라노 고원지대라 가지고 고산지대와 사막이 계속 펼쳐지는 곳이고, 그 다음에 북부 중앙 지역은 아마존의 밀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남미에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여행하기는 상당히 부적합한 지형이다. 그래서 어느 특정 나라나 어떤 지역 도시에 가서는 빌려서 렌터카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예 전 남미를 돌아다니는 일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로나 철도가 이렇게 지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 간의 이동 시에 어떤 경우는 뭐 버스로 가게 되면 10시간에서 심지어 24시간을 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의 경우는 아주 그 위험한 강도 사건이 빈발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것도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의 사례별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페루에서 볼리비아로 넘어가는 국경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쿠스코에서 마추픽추 여행을 끝내고 남동쪽에 있는 티티카카오 호수를 들려서 이제 그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을 가기 위해서 라파스 쪽으로 가는데요. 이 티티카카오 호수는 이 가운데 경계선이 페루와 볼리비아를 가르고 있어서 양쪽에 다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티티카카오 호수를 여행을 하고 볼리비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경 통과하는데 검문소에서 저렇게 길게 오른쪽 사진처럼 길게 줄을 서서 이제 국경 통과를 하고 또 코파카바나 지역에서는 이 호수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페리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68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로 가면 12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 만약에 국경 통과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이 이상 뭐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남쪽에 오면 칠레에서 아르헨티나를 넘어가는 즉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야를 가기 위해서 남극의 그 거점 도시인 푼타 아레나스에서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마젤란 해협을 건너야 됩니다. 마젤란 해협은 마젤란이 남미 지역을 발견할 때 가장 물살이 세고 통과하기 어려웠던 이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하고 나면은 또 국경을 통과하는 것 되기 때문에 뭐 푼타 아레나스와 우수아야가 직선 거리는 막 200-300km 밖에 안 되지만 이 지역을 통과하는 데는 무려 8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뭐 국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은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이토록 이제 지상교통에 있어서는 이동 거리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교통은 비교적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도 이제 알고 가야 될 거는 남미의 대표적인 항공사는 라탐 항공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남미 최대 항공사로서 칠레의 항공사이기도 한데요.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전 지역의 약 90% 정도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이제 남미 항공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페루나 아르헨티나에 또 자회사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각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이 항공은 칠레의 저가 항공사죠. 그래서 조그만 그 단거리 국내 도메스틱 구간은 이제 스카이 항공이 많이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두 개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보아 항공사는 볼리비아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볼리비아에서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 간의 국제 노선을 운영하는 그런 항공사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우유니 소금 사막을 가기 위해서는 아마존에서 항공을 또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항공수단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그 항공기가 적고 소구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비용도 이제 저렴하지는 않은 편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들 항공사들이 운항 시간이나 이착륙 시간이 불규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통보도 없이 플라이 스케일 줄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다행히 저희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들이 그 남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라탐 항공사를 타고 남미 최대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라마에서 쿠스코를 운항하는데 아무 통보도 없이 출발이 지연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비행기에 탑승해서도 1시간 반 정도 뭐 대기를 했었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지역의 어떤 항공기뿐만 아니라 이 비행장 환경이 활주로가 하나라든가 단수 활주로면은 동시 이착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발 시간도 지연되고 어떤 경우는 그게 이제 어려우면은 아예 항공기 준비가 안 되면은 스케줄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조심해야 될 사항이죠. 강도 등 범죄 우려가 있고 치안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으로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도심 곳곳에 가다 보면 소요 사태와 강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아르헨티나 갔을 때 보는 이제 소요 사태 현장인데요.
심지어 이게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어떤 이제 한국 식당을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창문 아니 대문이 이렇게 이중창으로 이게 쇠창살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문이 그냥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지 않으면은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내려가기 때문에 철창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한 후에 이 문을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남미 하면은 인종이 다양하죠. 아주 뭐 당연히 혼혈계통이라든가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으면서 자유로운 반문화가 있죠. 그래서 야간에 그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정말 거의 금지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간다라도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제 여기는 브라질의 코파카바나 해변인데요.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카메라나 핸드폰, 여기에 대한 소매치기, 심지어는 뭐 납치까지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친절하게 다가서가지고 뭘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납치해서 돈을 뺏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는, 번잡한 곳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화폐 단위와 환율이 다 다르고 시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저희들이 방문했던 5개 국가에 대한 화폐 단위와 환율, 시차, 그다음에 국제 전화를 걸 때 국가 번호까지 있어놨는데요. 이걸 잘 활용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와 시차는 약 11시간에서 14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전 낮과 밤이 다르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계절이 완전 반대고 위도와 고도 차이, 그다음에 시차 적응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사전에 많은 것을 좀 익혀두고 가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이제 남미 여행 시 주의사항을 제가 7가지로 다시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현지 주어인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에 대한 인사말 정도는 준비해 가자. 그래서 뭐 올라 하는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이고, 스페인어로는 이제 감사합니다는 이제 그라시아,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어로는 이제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아브리가도, 어브리가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산병에 대비해서 반드시 예방약과 치료약을 챙겨가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페루나 볼리비아 고산지대는요. 그다음에 황열병,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 접종 증명을 꼭 챙겨가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도로 사정과 교통 수단을 고려해서 웬만한 한 7, 8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는 항공 이동을 하기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 소매치기 등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범죄 사고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카메라, 핸드폰은 반드시 촬영하고 바로 가방 안에 넣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처럼 뭐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범지대에 가서 여자 혼자 혼행한다는 거는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미에 갔을 때도 혼자 오는 여대생들이나 여자 학생들이 많았는데, 물론 관광지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이 많은 관광지를 벗어났을 때 우범지대에서는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걸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폐는 각국의 화폐를 우리가 여기서 바꿔갈 수 없기 때문에 US 달러로 지참을 해서 현지에서 환전을 해서 쓰는 거고, ATM도 이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사고가 크게 없었지만 어떤 지방이나 좀 으슥한 데에서는 ATM기를 통해서 돈을 뽑자마자 뭐 이렇게 뺏어간다든가, 아니면은 ATM이 그냥 카드를 먹어버리고 돈을 안 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은 지갑을 2개로 분리해서 혹시나 무슨 사고가 됐을 때, 뭐 강도를 당했을 때는 필요한 소액만을 가지고 있던 지갑을 하나 줘버려서 아예 그냥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은 소액만 지참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절이 반대이고 우리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위도나 고도, 조속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산에 올라갈 때 고지대에서는 좀 더 춥고, 또 뭐 여러 가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해서 꼭 사계절 의료를 준비해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남미에서의 안전과 건강 챙기기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미 여행 한각균형 남미 여행 강의 꿀팁 마지막, 이제 여러 가지 뭐 계획도 세우고 경로도 짜고 주의사항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행 준비물과 짐 싸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